저는 23년 전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수연입니다. 올해 66. 요즘 따라 자꾸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밥을 먹었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도 헷갈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라니.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딸은 그 아이는 23해 전 그날 이후로 사라졌거든요. 시장에서 잠깐 한눈 판 사이 내 손을 놓치고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5월의 토요일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좋았던 날. 수진이는 그날 새로 산 노란 원피스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나비 무늬가 있는 치마가 빙글빙글 도는 그 옷을요. 엄마, 오늘 시장 가는 거 맞죠? 3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는 어찌나 맑던지.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더 복잡했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 씨, 오랜만이네. 잠깐만 이리 와봐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 나누는 사이 수진이가 옆가게 강아지 인형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멀리 가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2분, 아니 어쩌면 3분이었을까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섰을 때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한 걸음, 2걸음 걸을수록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이름을 부르며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란 원피스 입은 아이 못 봤냐고, 나비 무늬 있는 옷 입은 3살짜리 여자애 못 봤냐고.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장 동쪽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췄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이어진다는 것 외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함께 찾아다녔지만 2년쯤 지나자 지쳐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 받아들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내 품에서 자란 아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3년 만에 집을 나갔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매년 그날이 되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새로운 제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답이 익숙해질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삽니다. 허름한 집, 오래된 찻잔, 그리고 낡은 은목걸이 하나. 그 목걸이는 한 쌍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선물한 거예요. 엄마랑 딸이 하나씩 하래요. 조그만 은하수 모양 펜던트, 별 3개가 반짝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수진이 목에 걸어줬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별처럼 반짝여요. 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날 수진이는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도 목에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그 목걸이를 알아봐 줄까 싶어서 저는 실종자 전단지에 목걸이 사진을 꼭 넣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3살 때 모습은 기억나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26, 어른이 됐겠죠. 결혼을 했을까요? 아이도 낳았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이름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웃 할머니 이름, 슈퍼주인 이름, 심지어 제 이름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날도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잊어버린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거울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만약 저를 본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수진이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해 봄 마을 회관에서 노인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 및 말벗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규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 어르신. 반갑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밝게 맞아줬습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저 말고도 5명의 어르신이 더 계셨어요. 오늘은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60대 중반쯤, 단정한 회색 머리, 검은 테, 안경, 부드러운 목소리, 깔끔하게 다린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철수 선생님,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철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식사 배달팀, 철수 씨는 말벗 봉사팀이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근처 식당 아는 데가 있어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회관 근처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오래된 메뉴판. 하지만 국물 맛은 진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밖에서 먹는 게 편해서요. 철수 씨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일해요.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요? 저도 혼자 삽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꺼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목요일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전직 국어교사였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정년퇴임 후에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식사를 배달했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을 헤맸거든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이름도 가끔 잊어요. 정말요? 네. 어제는 은행에서 제 이름을 쓰려다가 한 5초 정도 멍했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증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었어요. 철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 주소를 헷갈려하면 자상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서 들어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제 우산이 작다며 자기 우산을 씌워줬고요. 철수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연 씨한테는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봉사활동 후에는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장이 너무 싫었어요. 수진이를 잃어버린 곳이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와 함께 걸으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는 늘 길가의 꽃을 꺾어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봄이 참 고맙네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철수 씨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연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잃어버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철수 씨의 손등에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길고 희미한 오래된 흉터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씨가 잠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옛날 사고 때 생긴 거예요. 20년도 더 됐나? 사고요? 네. 그때 누군가를 구하려다 실패했어요.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누구를요? 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다 실패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철수 씨의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봉사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래요. 젊고 유능한 분이라고 하던데 목요일 센터에 갔을 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0즈음의 젊은 여성.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이 유독 맑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지연은 그날부터 우리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사 배달, 청소, 말벗 활동. 그녀는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지연 씨, 젊은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아해서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제 천직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지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4살쯤 어느 보호소에 있었대요. 부모님은요? 몰라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가 식사를 나르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도 저렇게 컸을까? 그날 퇴근길 지연이 제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연 어머니,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네. 손이 거칠어 보여요. 이거 쓰세요. 지연이 제 손에 핸드크림을 쥐어줬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요? 지연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그 핸드크림을 손에 바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회관 창고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과 저 그리고 철수 씨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와, 여기 먼지 정말 많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지연이 선반 위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빛, 그리고 은하수 모양 펜던트, 별 3개가 반짝이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 씨 그 목걸이. 네.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지연이 자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보호소에 있을 때 이미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그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연은 천천히 목걸이를 풀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예쁘죠? 별이 3개 있어요. 나는 손을 떨며 내 목에 걸린 같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2개의 은하수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같은 빛을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가득했어요. 수연 씨 그게. 네. 제 딸 목걸이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3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 수진이의 목걸이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설마 그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목걸이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수연 씨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네. 저도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 정확히는 23년 3개월 전이에요. 제가 그날 그 시장 근처에 있었어요. 네.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큰 사고였죠. 저는 그때 지나가다가 사고를 목격했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길 한쪽에서 우는 아이를 봤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나비 무늬가 있는.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고요. 제가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겁에 질려서 제 손을 물었어요. 그게 이 흉터예요. 철수 씨가 손등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사고 현장이 더 위급해져서 잠깐 그 아이를 근처 가게에 맡기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은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가게 주인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미아를 봤다고요. 그럼 그 아이가. 경찰이 그 아이를 찾았대요. 다음 날 근처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혹은 더 빨리 신고했다면 그 아이는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수진이었어요? 확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목걸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철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주워서 경찰에 전달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혹시 필요할까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전화번호, 그리고 제 옛날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는 제 필기체였습니다. 수진이가 미아가 될까봐 항상 종이에 제 번호를 적어서 아이 주머니에 넣어뒀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에 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번호로 연락이 안 됐대요. 이미 번호가 바뀐 뒤였나 봅니다. 맞았습니다. 수진이를 잃어버린 직후 저는 전화를 바꿨어요. 제보 전화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연 씨가 그 아이 엄마인 줄 몰랐어요. 23년이 지났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어제 목걸이를 본 순간이요. 그 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철수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엄마한테 돌려보내지 못한 것.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연 씨에게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운명이었나 봅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저는 그 아이가 지연이라고 확신해요. 나이도 맞고 보호소 시기도 맞고 무엇보다 목걸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DNA 검사.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봐야죠. 수연 씨는 알 권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목걸이 때문이에요. 혹시 제 딸일 수도 있어서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도 맞고 목걸이도 같고.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제 딸을 찾았습니다. 결과를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연 아니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철수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는 다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제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작고 낡았지만 아니에요. 따뜻해요.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어요. 항상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기억나?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나요. 어렴풋이 따뜻한 느낌만 있어요. 누군가 저를 꼭 안아줬던 기억.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전 엄마를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 왜 날 버렸을까 하고요. 하지만 크면서 알았어요. 엄마도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매년 그날이 되면 경찰서에 갔어. 혹시 소식이 있나 해서. 알아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기록을 봤거든요. 엄마가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왔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센터에 온 거야? 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3년의 빈자리를 채우듯이 쉬지 않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주말마다 제 집에 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엄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뭘 좋아했어요? 계란말이, 김밥, 그리고 딸기. 지금도 좋아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철수 씨도 자주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저씨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경찰에 신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수진이가 철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자주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철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수 씨는 입원했고 한 달 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수연 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아, 목요일. 목요일엔 뭐 하는 날이더라? 봉사활동하는 날이에요. 아, 맞다. 하지만 1시간 뒤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요양원을 권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철수 씨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매주 그를 찾아갔습니다. 철수 씨, 수연이에요. 수연이 누구죠? 저예요. 수연이. 아, 수연. 그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릿했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엄마한테 잘 찾아왔어요. 잘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으로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 씨는 잠든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 모두 철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를 항상 아껴주셨죠.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철수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철수 아저씨가 없었다면 우리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 고마운 분이야. 천국에서 행복하시겠죠? 그럼. 그날 밤 저는 철수 씨가 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거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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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떠난 후일 겁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하지만 수연 씨를 만나고 수진이를 다시 만나면서 용서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수진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올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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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수진이는 제 곁에 완전히 머물렀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수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제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손이 내 딸의 손이구나. 수진이는 제 일기를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있었던 일을 여기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까먹으면 같이 읽어요. 고마워, 수진아. 일기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수진이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좋아. 엄마, 제가 누구게요? 내 딸. 맞아요. 잘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길 잃은 아이들,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름은 뭐로 할 건데?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수연복지재단이요. 엄마 이름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 이름으로? 엄마가 23년 동안 절 잊지 않았잖아요. 저도 세상의 모든 수진이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저도 수진이 손을 잡고 갔어요. 재단 벽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안고 웃고 있는 23년 전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캘리그래피로 새겨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는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별들. 마치 철수 씨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이 순간만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 어머니는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딸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딸을 찾은 한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